안녕하십니까.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2024년 개정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이번에 이제 특히 처음으로 2차 약정물 작성권에 대한 계약이 이제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살펴볼 이영옥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박예란 변호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약서 강의는 이제 박 변호사님은 물론 그 저작권위원회 계시긴 하지만 개인적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좀 계약서가 뭐 표준계약서로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계약서는 원계약을 하고 그렇죠? 그 부속해서 하는 계약서. 예컨대 웹툰 연재 계약을 한다거나 뭐 출판 계약을 한다거나 그때 이제 보통 계약서에 2차 약정물에 관해서는 따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계약서입니다. 사실 이게 그 전까지 표준 계약서가 2번 처음에 나오고 한번 개정이 됐지만 그 내용은 있었지만 이 계약서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네.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계약서라고 네. 하겠고 여기 보시면 아래 대상 조항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2차 약정물 작성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원계약을 쓰게 돼 있고요. 네. 뭐 없으면 안 써도 되겠죠. 네. 계약 체결 주체, 계약 일시, 대상 조항물 뭔지 이렇게 쓰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목적은 원래 1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할 건지, 그래서 이용 허락,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사업자에게 이용 허락할 때의 계약서입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그쵸, 계약서와 양도 양도 계약서가 계약서 있죠? 이두 종이 있는데 지금은 이용 허락 계약서를 네. 봅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님도 개정 작업에 뭐 어떤 식으로 네. 참여를 했는데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처음에 양도 계약서는 기획 만화 특히 이제 네. 원래 걸 양도하는 경우에만 쓰는 네. 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꼭 그런 네. 거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어떤 분야, 그러니까 기획 만화뿐만 아니고 다른 웹툰이든 다른 경우에도 2차 저작물 작성권 관련돼서 이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거라고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해서 네네. 이렇게 모두가 쓸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지, 기획 만화에 한정해서 원래 양도는 이제 쓰려고 했던 게 있었다가 지금은 네. 아무 때나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는 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네. 2차 저작물 작성 관련돼서 표준계약서가 전체 모든 분야에 없었는데 네. 만화 분야에 처음 생겼잖아요. 이렇게 선진적인 예, 거네요. 예.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오히려 이걸 참고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 허락이랑 양도 차이는 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네. 이제 이런 거죠. 네. 제가 이제 취미로 만화를 그리는데 제가 만화를 그려가지고 박 변호사님한테 100만 원을 받고 양도를 했다. 네, 그럼 이제 권리자는 박 변호사님이죠. 네. 땡큐죠. 저도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이용을 하라 그랬다. 네, 그럼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용만 할 수 있는 거고 네, 끝나면 당연히 저한테 돌아오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의는 네. 정의도 이제 좀 정의가 짧죠. 이 계약서 자체가 좀 길지 않고 좀 네. 짧습니다. 그래서 대상 조약물은 그 앞에 썼고요. 원계약은 이 계약 관련해 가지고 체결한 계약, 딴 계약, 출판 계약이라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약은 부속합의 성격의 계약인 거죠. 네. 원계약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체결하는 거. 2차 약정물, 2차 작성권은 이제 작업법상 개념이고요. 총 매출액은 거기 생긴 모든 수입 합계 금액을 말하는 거고 나머지 네. 용어는 뭐 딴 네. 법령이나 관습에 따라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원계약 없이 2차 저작물 작성권만 이용하게 할 거야.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그 얘기도 사실 논의가 좀 있었지만 그냥 네. 원계약을 해서 있을지 없을지를 택하게 되어 있는 뭐 그런 아. 식인 것 같습니다. 네. 계약 기간을 정하는데요. 그걸 몇 개월로 할지, 연재 종료일로 할지, 최종화 공개일로부터 언제까지로 할지, 아니면 몇 년, 몇 월, 며칠로 할지 이렇게 다 샘플을 다 정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3자하고 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원래 이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줬는데 사업자가 제3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기간이 또 여기랑 달라질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계약이 이 2차 저작물 작성권 관련된 계약이 효력이 유지된다고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체결할 때는 이 저작자에게 알려주라는 조항이 뒤에 나옵니다. 동의를 얻기 전에 또 알려줘라. 네. 그거를. 네. 4조 2차 약정물 작성권 이용하라. 대상 조약물에 관해서 계약 효력 기간 중 아래 표 중 동그라미 선택한 항목의 이용을 허락한다. 이제 이렇게 네. 상당히 자세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허락 여부, 지역, 그다음에 뭐 분배 비율 이런 걸 다 쓰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 줌으로써 네. 내가 허락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걸 할지 말지를 이제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하나로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로 네. 가면 마치 뭐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네. 최대한 나눠놨고 네. 여기도 안 들어간다 위에 음. 번역까지. 그럼 밑에 이제 뭐 추가 기재 가능을 지우고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세분화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용 허락은 독점적으로 해도 되고 비독점적으로 해도 되고 항목별로 독점 비독점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독점적으로 한 경우에는 제3자랑 그런 걸 독점적으로 줬으니까 딴 사람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권리 행사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캐릭터에 대한 권리, 속편, 후속 시즌, 스피노프는 이제 거기 등장인물 중에 하나 갖고 또 이제 시리즈를 만드는 경우, 프리퀄은 그 전의 얘기, 시퀄은 그 후의 얘기, 그런 어떤 관련 점을 제가 권리는 별도로 정한다. 기본적으로 표준계약서 원칙은 굉장히 한정해서 딱 허락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남아 있다. 네. 권리한테 그런 네, 취지로 맞습니다. 보입니다. 저작권 귀속 관련된 규정인데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별도로 작성되는 계약서나 저작권법에 따라 귀속을 정한다. 만약에 아무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새로운 그 저작자가 저작권이 있는 게 되겠죠. 저작권법에 창작자 따라. 원칙. 예. 네. 그래서 근데 별도로 뭐 어떤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른다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원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사업자는 명시된 것만을 권리를 갖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상표 등록.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서 상표, 디자인 이런 거를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뭐 포켓몬 이런 거는 엄청 많이 등록도 돼 있어요. 실제로 상표 같은 게. 예, 그래서 등록할 때는 그 사업자 이름을 하는 게 아니고 저작권자 이름으로 하고 등록에 비하는 비용은 합의해서 누가 부담할 건지 정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은 업무를 위해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이 정도면 좀 중간 정도인 거예요. 권리 행사 조항인데요.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저작권자를 위해서 최선의 계약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업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이제 행사하는 과정을 다 저작권자와 공유해라 이런 내용이고 제3자와 협상이 진행될 때도 그것들 다 공유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 동의를 얻어라. 서면 동의를 얻어야 제3자와의 계약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면 이 본 2차적 저작물 계약도 기간이 그만큼 연장되는 거 다 알면서 해야 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 서면 동의까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한 원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원본도 다, 그 사본을 다 제공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업무 처리 현황을 보고를 요청하면은 이것들도 다 지체 없이 보고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대리중개 계약서하고 좀 비슷한 거죠. 네. 어차피 이제 이 네. 계약서 내용 자체가 네. 대리중개 그 내용이니까. 네. 예. 자, 8조. 사업자의 2차 작성물 작성권 행사에 따라서 제3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제 원래 그 앞에 표에 따라서 분배를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 항은 뭐냐면 자, 사업자가 중개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출판사가 예컨대 출판을 하면서 동시에 뭐 판권 사업을 한다. 영화 판권이 팔렸다. 드라마 판권이 팔렸다면 그건 제3자로부터 받은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컨대 이 출판사에서 스티커 같은 걸 직접 만들어요. 그때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 수익 분배 비율로 정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여기 이제 수익 분배 비율은 원래 뭐 7대3 5대5 쓰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왜냐면 얼마가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 분배를 제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별도로 계약 체결해. 예컨대 뭐 판매 매출의 10%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정하라.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이 항은. 그다음에 수익 배분을 얼마마다 뭐 3개월마다 1개월마다 진행해서 준다. 송금한다. 네. 정산을 하는 것 관련해서 다른 만화 분야랑 비슷하게 되어 있고 정산할 때는 정산서에 근거가 되는 것들 다 제공해라 이런 내용이고 근거 자료를 제공할 때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있죠. 뭐 영업 비밀 때문에
못 내놓는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별도 합의를 거쳐서 열람이라도 하도록 해라. 2항의 내용이고요. 3항은 이런 정산 자료 같은 것들 다 장부나 이런 것들 유지 보관하고 5년 후까지 계약 종료 5년 후까지도 보관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항은 이 기간 동안 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고 관련돼서 열람도 다 이 항에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비용 부담 이건 뭐 그냥 원칙적인 입장이죠. 작가는 창작하는 비용 부담하면 되는 거고 사업하면서 한 거는 뭐 이제 사업자가 부담해라.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뭐 별도로 합의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저작 인격권 존중하는 것 확인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명예훼손하는 방법으로 2차 저작물 작성해서는 안 되는 것도 확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해지해지도 원칙적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 기간, 근데 2주 동안 정해가지고 빨리 시정해라고 요구했는데 그 기간에도 안 하면 해지하면 되는 거고 사망은 그렇게 해지할 필요도 시정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경우, 예컨대 뭐 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어음부돈한 경우 이런 경우 작가가 뭐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그냥 해지 그냥 통지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손해배상 고의나 과실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비밀 유지. 자 이제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거, 상대방의 비밀을 정보를 그건 맞지만 2조 1항 보시면 비밀 유지 의무를 지는 변호사나 아니면 이렇게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혹은 뭐 예술인복지재단,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공공기관에 물어보는 거는 그 비밀을 이제 까는 거지만 비밀 유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명확히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괜히 논란이 없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분쟁 해결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겠지만 조정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조정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뭐 소송을 하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 의무. 사업자는 계약하기 전에 작가한테 그 내용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 15일간 기간을 보장해서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하지 않은 것들은 원계약이 있다면 그 원계약서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고요. 계약서 내용이 혹시라도 상충한다면 원계약 효력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런 이후에 체결된 계약도 다 원계약이 조금 더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긴 한데요. 17항은 네. 당연히 상충한 경우에는 새로 이 계약이 체결- 우선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이거 계약서 짧네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원계약에 부속돼서 체결하는 계약서고 여기 없으면 원계약에 따라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계약서입니다. 새로 네. 만들어진. 그래서 네. 이 강의가 도움이 되면 좋겠고. 맞아요. 네. 2차 저작물 그 유형을 굉장히 많이 유형화해가지고 네. 다 쪼개가지고 해놓은 그런 것들이 네. 저작권자한테는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그런 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초안 작업할 때 좀 참여했는데 다 이제 우리나라 큰 회사 걸 다 구해가지고 이제 표 만들어가지고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